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섹터별로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하면서 종목 분석에 대한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LG 이노텍이라는 회사는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고, 지속적으로 이제 애플의 아이폰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분석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작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의견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내용들을 활용해서 투자에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 투자 판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LG이노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면 일단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그래도 대형주죠. 5조 이상의 시가총액, 5조 2068억 원. 그래서 코스피 순위로는 시가총액 순위 66위에 해당되어 있는 종목이고, 외국인의 보유 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0.83%의 외국인 보유 지분을 보이고 있는 회사인데, 주로 하는 사업은 이 광학 솔루션 사업, 그리고 뭐 기판 소재, 전장 부품, 기타 부분으로 분류가 되고, 이 광학 솔루션 부분은 카메라 모듈 부품 등을, 그리고 이제 기판 소재 부분은 포토 마스크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된 혹은 전장 부품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단순히 그냥 카메라 모듈이나 카메라 관련주 혹은 스마트폰 때 이제 뭐 아이폰 관련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자세히 상승 가능한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모멘텀으로는 첫 번째는 일단 LG그룹 자체적으로 전장 사업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예전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애플카랑 엮여서 그 당시에 뭐 북미 법인나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플카의 부품을 공급하거나 외주업체로서 이 모멘텀이 부각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예전에 LG전자도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LG그룹에서 하고 있는 전장산업 자체가 여러 가지의 이 주요 계열사들이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전장산업은 말 그대로 자동차,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산업 혹은 뭐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그런 필수적인 부품을 제공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LG 이노텍에서 제공하는 카메라 센싱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LG그룹 자체적으로 전장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LG 이노텍도 그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일단 첫 번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LG전자에서 지속적으로 뭐 애플카나 혹은 이제 전장 사업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같은 계열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 뭐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로 LG전자에서 접었기 때문에 전장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이고, 그 안에서 하게 되는 이제 LG 이노텍의 역할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뭐 LG전자는 그룹 내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시너지를 낼 만한 여지가 많다. 왜냐면 계열사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고,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자율주행 차에도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디자인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자인과 효율을 따졌을 때 OLED,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차량용 카메라, 차량용 모터 시장에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G 이노텍이 제일 좀 자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관련 사업이잖아요. 카메라 부품.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부품들은 특히 자율주행차에서 카메라 부품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그리고 얼만큼 실제처럼 이 화면을 비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기술이 상당히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었고, 상승 모멘텀이고, 두 번째는 이 LG 이노텍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카메라 관련 사업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3D 센싱이라는, 3D 센싱은 카메라 부품주 중에서 상당히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품질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3D 센싱 기술이 있는 회사들은 뭐로 엮일 수가 있냐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메타버스라는 것 전에 제가 뭐 다른 종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VR이나 AR,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필수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게 메타버스 섹터인데, 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혹은 이 화면을 인식하고 또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 있어서 3D 센싱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D 센싱 안에서도 이 TOF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품이 있는데, 원래 이게 비행 시간을 거리 측정하는 그런 이제 부품인데, 이 TOF라는 부품이 실질적으로 3D 센싱 카메라 핵심 부품이고, 피사체를 향해서 발사한 빛이 튕겨져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이제 측정을 해서 입체감과 움직임 등을 인식하는 그런 이제 모듈이에요. TOF 모듈이. 이 TOF 모듈이 3D 센싱 카메라의 핵심 부품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생산을 했었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향후에 얼마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TOF 모듈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 장착을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뭐 생체 인증이나 동작 인식 혹은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TOF 모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LG 이노텍이 향후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 기사 내용에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TOF 모듈 기술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에도 나온 기사 내용 보면.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조약을 하자면,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뭐 그에 대한 기사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LG 이노텍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얘기하다가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실제로 북미 고객사가 VR과 AR을 혼합한 XR 기기를 2022년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이제 3D TOF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4월 달에 LG 이노텍과 이 TOF 모듈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VR이나 AR 기기가 시장에서 만연하게 판매가 되고, 또 이제 메타버스의 필수 기기로서 부각될 때 이 TOF 모듈 기술을 가지고 있는 LG 이노텍이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증권사 예상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사 내용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LG이노텍의 독자적인 3D 센싱 기술은 물론 신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그 관계된 내용들을 이렇게 기사에서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 3D 센싱 분야에서 TOF 모듈이라는 것은 메타버스를 사용하기 위한 실제 관련 기기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LG이노텍이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 가능한 투자 모멘텀 두 번째였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LG이노텍은 전통적으로 애플과의 이런 공급 계약 관계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제품 아이폰이 상당히 실적이 좋다면 당연히 LG이노텍도 관련된 실적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올 애플의 아이폰이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제품인데, 거기에 맞춰서 투자 집행을 굉장히 대규모로 해놓은 상태예요, LG이노텍이. 그래서 아이폰의 수요가 많고 신작이 굉장히 많이 팔릴수록 LG이노텍의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LG이노텍의 투자 모멘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미 그렇게 투자 집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이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 LG이노텍이 애플을 납품에 올인을 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 광학솔루션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LG이노텍의 자본적 지출 규모가 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폰 흥행에 맞춰서 애플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수요가 늘어나서 설비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 제품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카펙스가 상당히 급증한 거는 하반기 애플의 스마트폰 양산계획에 맞춰서 납품할 카메라 모듈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용에도 나와 있고, 그 안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이사회에서는, 지난 2월달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신규 투자건에 대해서 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 사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 목적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도 결국에는 아까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메타버스, 메타버스에서 활용될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3D 센싱에 연관이 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LG이노텍이 투자 집행을 대규모로 한 게 뭐 광학 카메라 모듈, 광학 솔루션에 대한 투자든 혹은 애플에 대해서 부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어느 쪽이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여도 좋고요. 그래서 LG이노텍 카펙스 추이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은 추이인데, 그 자본적 지출이 늘어난 주요 이유가 애플에 대해서 아주 부품 납품을 올인할 정도로 강력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 집행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속적으로 LG이노텍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요, 이 3D 센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TOF 모듈,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 지금은 우량주기 때문에 따로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크게 부각이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실적 자체가 워낙 좋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라는 건 메타버스가 아니어도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굳이 메타버스 관련주로까지 엮이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고 또 혹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메타버스 관련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관련 부품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LG이노텍의 모멘텀이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투자 모멘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하반기 실적 기대감. 실적 기대감은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 항상 실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 특히나 전년도 대비해서 역대급의 실적이 나올 거고, 올해 특히 하반기 영업이익은 5,6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분기별로 보자면 3분기에는 2,728억, 지난해 같은 동기보다 151.7% 증가하고, 4분기는 2,93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3% 정도 감소. 근데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익성도 굉장히 그 섹터 내에서 양호한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판매량이 추정치를 상회한 가운데 이제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신제품 판매량도 좋을 것으로 판단. 따라서 카메라 모듈 공급하고 있는 LG이노텍에서 당연히 이제 관련된 그 추가적인 모멘텀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고, 애플의 주력 부품을 공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뭐 목표 주가가 30만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또 21선이 한번 깨지면 다시 골든크로스 나오는 부분까지 좀 기간이 걸리는 종목이라 지금은 종목 자체를 좀 관망하시면서 진입 타이밍 찾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LG이노텍 투자 모멘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LG그룹 자체적인 전장 사업,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 투자 확대로 인해서 LG이노텍의 이 카메라 모듈 관련 기술 시너지 효과 기대된다는 내용,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서 메타버스 관련주로까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폰이 9월달에 신제품이 나오는데 판매량이 또 역대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련주로서 또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강력하게 실적 개선세가 확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이 원래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지지라인으로 지켜졌던 종목인데 현재 61선까지 터치를 해 있는 자리죠. 근데 61선까지 터치를 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관이나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모습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접근하시기보다 이 61선 22만원 구간, 이 구간이 지켜지거나 혹은 여기서 지속적인 단기적인 매집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 접근하시는 게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처럼 30만원 정도의 목표 주가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좀 이제 아쉬운 것은 주가가 상승할만 하면 또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에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때는 또 아까 지분율이 30%가 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가 강한 날에는 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비중으로 하시기보다는 이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차 전장사업 관련주 그리고 실적주를 모두 포함하는 좋은 종목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 22만원대 구간을 잘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면 뭐 정고점 24만 5,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30만원 정도 이상의 주가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차트가 아직 완전히 흐트러지지는 않았어요. 주봉상으로의 21선이 아직은 깨지지 않았고, 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월봉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 하락 추세가 너무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자칫하면 개인 매수세 상당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너무 섣부르게 들어가서 기회비용 날리시는 것보다는 이 61선이 지켜지는 22만원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나서 방향이 잡히는 이 반등의 캔들이 보일 때 접근하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G이노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적주건 혹은 테마성의 모멘텀이 있는 뭐 종목이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너무 좀 가벼워서 대응 안 되는 그런 종목보다는 좀 가치가 있는 종목도 위주로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댓글에라도 혹은 원하시는 종목 분석이 있으시다면 뭐 종목명을 적어주시든지 한다면 제가 확인을 해서 또 추가적인 분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